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던 걸 축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쭉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지.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모집 연강 분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치대는 5개가 있다고 해서요. 치대 5개 중에 2개 대학교 빼고 원광대, 전북대, 단국대를 가지고 한번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가지 대학교를 이제 그 선택한 이유는 서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가 더 쉬워. 일단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원광대, 전북대, 단국대, 치과대학, 치대 중에서 일반 편입 토익 컷 합격자 중에 토익 컷이 가장 높은 학교, 토익 컷이 가장 높았던 학교 어디일까? 다 원광? 전북 한 명 나왔어. 전북이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 다 원광이에요. 단국? 원광, 전북, 단국 다 나왔네. 자, 봐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전형이에요. 그 작년도 23학년도 이게 전형이에요. 치과대학. 일단 그 작년도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광대는 합격자 중에 980도 있는 걸 확인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이거 그 의편사 카페거든요. 의편사 카페 가면은 이게 합격 수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23년도 2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3학년도에 10월 봐서 이번에 합격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합격했다고 수기 남긴 건데 이 사람을 잘 봐요. 자기가 토익 몇 점으로 합격을 했는지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거든요. 몇 점? 980. 980으로 합격했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채팅으로 가장 토익 컷이 높다고 생각한 학교가 원광대라 했잖아. 근데 사실 아니에요. 원광대 980도 합격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대학교가 가장 높은지 알아요?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여기 몇 명 맞추신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전북대는 토익 합격자 7명 뽑는데 합격자 평균이 몇 점이냐면은 지금 여기 23학년도 대학 편입 최종 입학자 성적 현황 있잖아요. 전북대는 최종 입학자 성적 현황을 공지로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맨 밑에 치과대학 보이죠? 여기 치과대학. 치과대학의 합격생 평균 토익 점수가 988.57이야. 근데 이 988.57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7명 뽑잖아요. 7명. 7명 뽑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명 중 5명이 990점이고 2명이 985점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해서 평균으로 7로 나누잖아요. 그럼 딱 988.5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만점인 사람들이야, 합격생들이. 전북대는 높아. 그 다음에 단국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도 올해 23학년도에 단국대 치대 붙었는데 제가 그 친구 영어를 좀 봐줬기 때문에 압니다. 970으로 갔습니다. 970. 이거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만 자꾸 보니까 원광대가 가장 높을 것이다. 왜냐? 그 영어로만 1단계를 판단하니까 영어로만 1단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광대가 가장 그 합격생 그 토익 점수가 가장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긴 했는데 간과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모집 요강에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예시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봐요. 제가 분석하는 걸 잘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원광대는 토익이 몇 점도 합격생이 있다? 980도 있다. 전북대는 공개를 했으니까 988.57이다. 57 평균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저는 아마 985나 980일 가능성이 높죠. 다 990이고 한 명만 980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980이거나 985가 최저 점수일 것이고. 단국대는 970이라고 제가 했죠. 근데 970은 확인된 데이터고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970보다 안 돼도 합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단국대는. 그 이유를 잘 봐봐요. 이 원광대부터 보면은 원광대는 공인 영어로만 1단계를 선발을 하니까 반영 비율이 이렇게 숫자가 200이잖아요. 전북대는 GPA랑 공인 영어를 보는데 반영 그 비율이 60이라고 돼 있고 단국대는 필답고사를 1단계에서 보고 공인 영어 30. 우리는 일단 공인 영어만 보자고요. 원광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숫자가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원광대는 고토익 아니면 아예 내가 통과를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원서 접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지원은 하죠. 근데 지원을 해도 문제가 뭐야? 내가 어차피 나는 영어 점수가 조금 만점에 가깝지 않아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토익 980이어도 최초합으로 걷더니 합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거는 무엇이냐? 원광대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사람을 몇 배수를 뽑느냐? 25배수. 25배수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모집 인원의 25배수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2단계로. 그러니까 5명 뽑는데 25를 곱하면은 125명이 2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125명이. 그런데 지금 2단계를 보면은 1단계 200, 그 다음에 필기생화, 필기고사를 이제 보는데 비율이 어떻게 돼? 1대1이야. 1대1.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피트 때도 항상 제가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원서수 연락 특강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모집 요강을 볼 때 항상 머릿속에 갖고 봐야 되는데 제가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요. 소품.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전형 요소의 축소 비율을 알아야 돼. 축소 비율. 이걸 이해해야 돼. 얼만큼 축소되냐. 그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 축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보여요? 스펀지? 맨 위에가 100점이라고 치고 요 맨 밑에가 90점이라고 쳐봐요. 100점, 90점. 그런데 이 100점하고 그럼 100점 맞은 사람하고 90점 맞은 사람하고는 요 중간에 하얀색만큼의 점수 차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갭. 그런데 만약에 이 점수 차이를 축소를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됐어?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던 걸 축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쭉 줄어든다. 전북대는 그럼 왜 토익 점수 합격자 평균이 988.57로 왜 이렇게 높으냐? 지금 GPA가 1단계에서 20이잖아요. 20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4.5에 4.5 만점 맞으면 그 GPA 퍼센트가 100%가 되잖아요. 만점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 만점을 20%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20% 축소. 그러니까 GPA가 100이 만점인데 만점을 20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점짜리를 20%로 축소시킨 거라고. 5분의 1로 축소시켰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GPA가 거의 다 막 95 이상은 된다고. 그냥 100%로 잡았을 때는 GPA 95랑 GPA 97은 GPA 2% 차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형 요소에서 어떻게 한대? GPA를 20점으로 환산해서 5분의 1로 축소시킨대. 격차도 줄어드는 거지. GPA 95랑 97이었다. 2점 차이 났다. 그러면은 5분의 1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 몇 점 차이로 줄어들어? 2점 차이가. 0. 몇 점 차이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GPA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전북대에서는 어느 정도 다 높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갈려? 공인영어에서 갈리는 거예요. 공인영어에서. 전북대는 GPA는 어차피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뭐랑 비슷해진 거야? 원광대랑 전형 요소가 1단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 원광대는 25배수를 뽑으니까 코익 고득점자 만점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하다 보면 125등까지 980도 있고 970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런데 전북대는 5배수밖에 안 뽑혀요. 그리고 GPA는 20%로 쭉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경쟁자 간 GPA는 차이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디서 갈릴 수밖에 없다? 공인영어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인영어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단계를 넘어가서 전북대에서 필답고사 보고 면접으로 승부를 보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GPA랑 토익이 높아야 돼. 안 그러면은 지원한 의미가 없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면은 공인영어 점수 반영률이 더 낮으니까 전북대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별 차이가 없잖아. 지금 원광대랑 전북대를 지원했던 사람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전북대는 지원자 비율이 훨씬 적었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토익 고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필답고사에서 뒤집어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는 거지, 전북대. 그렇게 되면은 근데 1단계를 통과 못한 사람이 아주 많아지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를 한번 봐볼까요? 단국대는 왜 그럼 970점도 그러면은 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느냐? 최종 합격할 수 있냐? 이 전형 요소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507명이나 지원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집 인원이 가장 많기도 하죠. 그리고 수도권이니까. 그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인영어가 30점밖에 안 들어가. 이 30점 뭐예요? 토익 점수를 여러분들이 990점이 만점이잖아요. 근데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은 다 만점일 때 100점 만점 환산해서 환산 점수 몇 점이다 이렇게 다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100점 만점 환산한 걸 또 30%까지 축소시킨 거야. 그러니까 공인영어에서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경쟁자 간에.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100점짜리를 30점짜리로 줄여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격차가 이만큼 있었던 게 같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거의 붙어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1단계는 차이가 나는 거야? 필탁고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필탁고사에서. 그러면 내가 토익 점수가 좀 부족해도 뭐에서 승부를 보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당국대는 필탁고사를 잘 보면 내가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드시. 그런 합리적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번 봐봐요. 1단계가 몇 퍼센트?
70%. 1단계 필답고사랑 공인영어 합치면은 100점이잖아요. 근데 1단계를 또 어떻게 줄여놨어? 70%로 또 줄여놨어. 또 축소시켜놨다고. 그러면은 1단계에서 차이가 났던 거를 또 줄여놨으니까 1단계에서 그 등수 차이가 점수 차이가 또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또 많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서 이제 기회가 있어?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면접이죠, 면접. 면접 30점이나 있잖아. 아무리 기본 점수를 준다고 해도 공인영어 줄여놨고 30%까지 축소시켜놨고 1단계 점수를 또 2단계 와서 또 70%를 또 줄여놨으니까 2단계 넘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수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된다고 많이 줄여놔가지고 그러면 내가 면접에서 승부를 박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면접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면 되죠. 이해돼요?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면 전북 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전북대 면접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뭐는 준비해야 돼? 단국대는 면접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필기도 잘해야 되고 필기가 잘 돼서 내가 준비가 돼서 2단계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면접도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리고 단국대는 면접이 있고 서류 평가는 없지만 뭐는 있어요? 자소서는 있잖아. 그럼 자소서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왜냐면은 면접에서 자소서 보고 질문을 할 거니까. 그럼 내가 이 단국대를 통과를 하려면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 자소도 미리 잘 써놔야 되고 면접 준비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필기고사는 당연히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피터는 안 됐지만 단국대 치대를 그래서 붙어가지고 단국대 치대를 간 거예요 이번에 토익 970으로. 근데 이런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970보다 아래도 낮아도 단국대 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필기고사 잘 보면은. 근데 필기고사가 단국대가 조금 어렵다고 하죠. 그걸 어떻게 대비할 건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공인영어에서 단국대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를 확 줄여놔가지고 토익 960도 필기고사 잘 보면 충분히 2단계로 넘어서 면접에서 뒤집고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10명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단국대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내가 어떤 목표를 하는 대학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 열심히 가느냐 이거랑 그냥 내가 GPA는 최소 몇은 돼야 된대. 뭐 토익은 뭐 970은 돼야 된대. 그거 안 되면 안 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고 자꾸 이 입시를 접근하면은 내가 갈 수 있는데도 못 가고 못 가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입시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피트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원서 수특강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류 얘기를 하려면 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5분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